미국 서비스업의 주문과 기업 활동은 강해졌어. 그런데 고용은 다시 위축 방향으로 돌아섰지.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1이었어. 신규 주문 지수도 57.2로 상승했어. 반면 고용 지수는 47.4로 내려갔지. 서비스업 가격 지수는 70.3으로 물가 부담은 커졌어. 경기는 버티는데 고용은 줄고 비용은 오른 셈이야. 수요가 강하면 보통 기업은 사람도 더 뽑아.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과 고용이 반대로 움직였어. 물론 미국의 모든 기업이 채용을 멈춘 건 아니야. 서비스업 고용의 방향이 위축됐다는 의미야. 기업은 잘 나가는데 채용이 멈춘 이유와 이게 내 계좌에 어떤 신호인지 알려줄게. 늘어난 주문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 하나는 기업이 앞으로의 수요를 확신하지 못한 거야. 현재 일감은 많아도 몇 달 뒤 상황은 다를 수 있지.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야. 보험과 교육, 복지 비용도 계속 발생해. 미래 수요가 불확실할수록 기업은 기존 인력으로 버티려 해.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대규모 해고하는 거리가 있어. 다만 신규 채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 가까워. 사람을 많이 뽑지도 않고 크게 자르지도 않는 거야. 기업이 기존 인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보는 셈이지. 다른 가능성은 생산성 향상이야. 자동화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일이 빨라져.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자료 정리와 고객 응대에도 AI를 쓸 수 있어. 문서 작성과 분석에 필요한 시간도 줄어들고 기업은 사람을 더 뽑는 대신 생산성 도구에 예산을 넣을 수 있어. 일부 서비스 기업은 AI 도입과 함께 인력이 소폭 줄었다고 답했어. 해외로 업무를 옮긴 사례도 함께 언급됐지. 다만 이 응답만으로 AI가 미국 전체 고용을 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기업 설문은 현장의 변화를 보여줄 뿐이야. 경제 전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진 못해. 경기 불안과 높은 비용,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감소가 단기 실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직원 수를 늘리지 않고 매출을 키우면 인건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같은 매출에서도 비용이 덜 들면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지. AI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 기업이 채용 대신 자동화에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노동자와 소비자의 계산은 달라. 채용이 줄면 이직할 수 있는 자리도 감소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힘도 약해질 수 있지. 소득 증가가 둔화하면 소비도 영향을 받아. 미국 경제는 개인 소비의 비중이 큰 편이야. 기업은 비용을 줄여 당장 이익을 높일 수 있어. 하지만 소비가 약해지면 매출도 다시 둔화하지. AI 생산성이 기업에는 호재여도 경제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야. 여기에 가격 문제가 겹쳤어. 서비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시 빠르게 올랐어. 석유 제품과 소프트웨어 가격이 부담을 키웠지. 공급이 느려지고 일부 부품이 부족하면 기업의 비용은 더 올라가.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직접 부담하며 이익을 줄여야 해. 가격을 올리면 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에 남아.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서비스업 확장은 모든 기업에 같은 호재가 아니야. 가격을 넘길 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이 갈릴 수 있어. 고용은 약한데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야. 연준에도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이지. 고용만 약하다면 금리를 내려 노동시장을 지원할 명분이 생겨. 하지만 주문과 사업활동은 여전히 강해. 가격 부담도 다시 높아진 상태고 금리를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채용은 더 약해질 수 있지. 주식시장도 같은 지표를 두 방향으로 해석해. 신규 주문이 강한 건 기업 매출에 긍정적이야. 미국 경제가 바로 침체라는 신호도 아니지. 반면 가격 압력이 높게 유지되면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어. 미래 성장 기대가 큰 기술 주는 금리에 민감해. 금리가 오르면 주가 평가가 낮아질 수 있지. AI 도입이 늘면 관련 기업 매출은 커질 수 있어. 그런데 높은 금리는 AI 주가를 누를 수 있어. AI 산업에는 호재지만 AI 주식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한국 투자자에게는 금리와 환율로 전달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달러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환산 실적에 도움을 줘. 달러 매출의 원화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지. 반면 높은 미국 금리는 외국인 자금의 부담이야. 한국 주식의 평가도 눌릴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환율 호재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생기는 셈이야. 다만 서비스업 지수 하나가 한국 반도체 실적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실제 반도체 수요는 빅테크 투자와 메모리 가격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 이번 지표는 기업 수요와 금리 환경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시장 신호에 가까워. 이제 시장의 해석을 가를 고용보고서가 남아있어. 미국 7월 고용보고서는 한국 시간 8월 7일 밤 9시 30분에 나와. 가장 먼저 볼 건 비농업 신규 고용이야.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거든. 신규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하면 금리 부담은 줄고 침체 우려는 제한될 수 있어. 반대로 신규 고용이 급격히 줄면 소비와 기업 매출을 걱정하게 돼. 실업률도 함께 움직이는지 봐야 해. 신규 고용이 적어도 실업률은 안정적일 수 있어. 기업이 채용만 신중해진 상황일 가능성이 남지. 실업률까지 빠르게 오르면 해석이 달라져. 노동시장 전체가 약해진 신호에 가까워져. 마지막은 시간당 임금이야.
고용은 약한데 임금이 강하면 연준에는 가장 불편한 결과가 돼. 경기는 식는데 물가 압력은 남을 수 있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내 계좌에서 봐야 할 신호는 명확해. 고용과 임금이 완만하게 둔화하면 금리 부담이 줄어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유리해. 고용은 약한데 임금이 계속 높다면 경기 둔화와 고금리가 함께 성장주를 압박해. 고용까지 급격히 무너지면 금리 하락보다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는 일자리 숫자 하나보다 임금과 장기 금리를 봐야 해.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